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가 공동으로 23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 동안 금강과 낙동강, 내성천을 탐사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 팟짱도 함께합니다. 어제 김종술 기자에 이어 오늘은 이철재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예, 별말씀을요. 어제 금강을 저희 특별 취재팀이 쭉 돌아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그 현장의 상황 좀 전해주세요. 예, 개인적인 얘기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금강을 처음 쭉 돌아봤던 게 2009년이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금강은 뭐 갈대와 모래 그리고 맑은 물, 그 네. 산과 모래와 물과 갈대가 어우러진 하나의 경이적인 경관들을 곳곳에서 연출을 했는데요. 음, 지금 모습은 말 그대로 시궁창 상태로 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특별 취재팀하고 갔던 곳에서 어, 바닥에 그 퇴적토를 떠올리니까 완전 뻘 상태였고요. 네. 그럼 그 속에서는 깔따구, 가장 안 좋은 물에 살고 있는 깔따구 붉은 깔따구 네네. 애벌레가 살고 있고요. 또한 녹조 현상이 굉장히 심해서요. 음, 특히나 녹조에는 독성 물질인 남조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네. 남조류가 마르면 바위나 아니면 풀잎에 파란색으로 마르게 되는데, 그런 아, 것이 곳곳에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 사진을 같이 보고 있는데 예, 예. 저거는 녹조 라떼를 넘어서서 완전히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걸쭉한 느낌이 나는 그런 녹조가 강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뭐 사실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예, 4대강 사업 이후에 그 녹조가 더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나 사실은 그 사진에는 냄새가 그렇죠. 묻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굉장히 역한 냄새가 묻어나고 음,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사실은 인상을 찡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진으로만 보고 있는데도 저게 정말 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걸쭉한 죽처럼 됐어요. 예, 예. 녹조 라떼가 아니라 녹조 죽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뭐 심한 곳은 끈적끈적한 상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 사진에서는 깔따구 뭐 애벌레나 뭐 실지렁이 뭐 이런 모습만 저게 보게 되는데 예, 예. 물고기 사진은 일부러 안 찍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거의 찾아보니까 없던가요? 물고기가 네. 전문가들한테 확인해 보면요. 예. 붉은 깔따구 애벌레가 산소가 없는 곳에서 번성을 하거든요. 아, 산소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고기도 산소를 호흡해야 되는데, 그렇죠. 깔따구 애벌레가 있는 곳은 산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물고기도 안 가고, 그렇기 네. 때문에 걔네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천적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물고기를 뭐 못 보셨다고 저희가 생각해도 되겠네요. 이 뭐 현장 상황에서. 돌아다니면서 물고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하다못해 얕은 물가는 치어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치어들도 현재 확인하기는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럼 이거는 저희가 정말 강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태네요. 이미 지금, 사실은 네. 4대강 사업 때문에 법적으로도 호수가 됐고요. 그래요? 그 예. 법적으로 호수가 됐고, 근데 호수보다 더 질 나쁜 저수지가 된 게 지금의 4대강 사업의 결과입니다. 야, 참, 금강이 그러면은 지금 사라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예, 말 그대로 비단강이었는데, 맞아요. 옛날에는 얕은 물속의 모래밭을 걸어 다니면 네,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가는 모래가 쭉 올라오는 느낌 때문에, 그래서 비단강이라는 느낌을 딱 들게 했는데, 네. 지금은 물속에 들어가기도 싫은 그런 상황입니다. 참, 어제 그러면은 계속해서 하루 동안 금강을 돌아다니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 전체적으로 금강이 이런 녹조로 뒤덮여 있다. 그리고 붉은색 깔따구 그리고 뭐 예, 예, 애벌레 막 이런 걸로 점령을 당해 있다. 이렇게 예,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네. 한마디로 어,
지금 정상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그 녹조를 꺼내서 채취하는 우리 특별 취재팀의 얼굴에서 얼마나 그 냄새가 역하고 이 녹조가 심한지 그 표정에서 예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사진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4대강 사업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정권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했었죠.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 한반도 대운하를 들고 나왔다가 국민들의 반대가 심해지니까 4대강 사업을 하겠다. 그 여러 가지 4대강의 잘못된 점을 보수해서 새롭게 창조해 내겠다 이런 말을 그렇습니다. 이명박 예. 대통령이 했었는데 예예. 이런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과 지금 현재 상태 비교해 보면 좀 어떻습니까? 아마 이명박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은 전 대통령이 많은 말씀하셨어요. 예, 예. 4대강 사업 처음 시작할 때는 자기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아니라 강살리기다. 그 음. 4대강을 재창조하겠다. 네. 그리고 지나면서 4대강 사업이 성공했다. 그래서 음. 세계에 그 내놔도 손색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셀프 칭찬으로 일관하셨는데요. 셀프 칭찬. 네. 예. 그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4대강 발언 키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 이명박 대통령은 생태계가 살아난 강으로 4대강이 되살아났다라고 선언했지만 네. 현실은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 창조하신 것은 녹조와 실지렁이와 깔따구를 창조하신 거죠. 그것도 그렇게 됐네요. 엄청나게 대규모로 창조를 하신 네. 겁니다. 저희가 언제 이렇게 녹조가 이렇게 심한 상태를 본 적이 있나 저는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어 저도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시골 돌아다니다 보면 네. 조그만 양어장 같은 데는 관리가 안 된 양어장 같은 경우는 두껍게 음. 녹조가 낀 건 봤지만 네네. 이게 사실은 그 큰 대하천이잖아요. 그렇죠. 큰 강이잖아요. 큰 예. 강에 이렇게 대규모로 녹조가 발생한 것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드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사실 우리 기자님께서는 환경운동 연합에서 정책실장으로 활동도 하셨고 계속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예. 정말 이 돌아다니면서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환경 문제에 신경 사실은 써온 상태에서. 분노가 일상적으로 분노가 차 있는 상태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강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분,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이군요. 이게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게 네. 이게 우리 강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네네. 강의 본래 특징이 모래강이지 않습니까? 예. 이 모래 갖고 있는 생태학 상상력이 굉장히 좋은 곳이었는데요. 네. 시민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가면 네. 경이적 경관 때문에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건데 그 음. 모래를 싹 걷어냈고 단지 그 또 특히나 썩은 물로만 채웠잖아요. 네. 이건 사실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이명박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이재호 전 의원이나 뭐 여러 학자나 뭐 예, 그렇습니다. 언론인들까지 4대강 사업을 상당히 뭐 칭찬하고 4대강 사업을 꼭 했어야 된 사업이다. 이런 주장을 예예. 아직까지 펼치고 있는데 예.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나요? 어, 대표적으로 네. 그 환경운동연합 등에서는 대표적으로 4대강 찬동 인사를 쭉 그 2009년부터 발표해 왔었는데요.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10분을 4대강 S급 스페셜급 찬동 인사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신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박재관 교수, 박석순 교수 등등인데요. 네.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비슷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음. 수질 개선, 생태계 개선, 그 기후 변화 대비,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 네. 못하는 것이 없는, 즉 아하. 4대강 사업은 전지전능한 만능이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거죠. 예. 불행히도 그 4대강 사업으로 경기 활성화됐다는 증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또한 네. 일자리가 창출됐다. 정말 일자리가 창출됐으면 하는데 음. 일자리 창출되지 않았고요. 네. 생태계 개선도 되지 않았고 수질은 더 악화됐고 음. 사실 그걸 결국은 그 22조 원이라고 하는 네. 천문학적 예산이 낭비된 그리고 아하. 그 낭비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그런 네.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22조 그 금액을 언급하시니까 너무 안타까운데요. 또 22조 더 원을 예. 정말 우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보육 사업을 위해서
이런 우리 맞습니다. 민생에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래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은 네. 4대강 사업의 이런 후유증, 4대강 사업 이후에 들어갈 예산이 예를 들어 수공의 이자, 원금 이런 것 상황까지 포함해서 대략 10조 원 이상이 네. 추가로 들어갈 예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참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예예. 참 이 4대강 사업으로 얼마나 환경이 파괴됐고 그리고 그만한 기회 비용이 사라졌는지 정말 많은 비판들이 있는데 예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비판 목소리가 크지만 한편으로는 예.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을 한 다음에 예. 우리나라에서 가뭄, 뭐 홍수 이런 얘기가 싹 사라졌다. 예. 4대강 사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예.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인제 일부 주장을 저도 보긴 봤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4대강 사업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거짓말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음. 가뭄 지역은 원래 대하천 큰 강과 멀리 떨어져 있는 중소산간지대에서 발생했는데 네. 4대강 사업 이전에도요. 4대강 사업 이후에도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홍수 피해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2000년 들어서 사실은 본류 주변에서 홍수 피해는 거의 없었고요. 지류 음. 지천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네. 4대강 사업할 때 4대강 사업하면 이런 지류 지천의 홍수 수위를 낮추기 때문에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네. 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류지천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혹자는 큰 비가 왔는데 네. 큰 비가 와서 다대강 사업의 성과를 확인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다대강 사업 이후에 100년 빈도의 홍수, 200년 빈도의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음. 기껏해야 5년에서 10년 정도의 홍수가 발생하는데 네. 그거 갖고 4대강 사업의 성과가 인정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을 띄워주기 위한 과장이라고 판단될 수 음.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홍수 얘기하셨는데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가뭄과 관련해서는 지류 사업을 제대로 했어야 이 4대강에 모아놓은 가둬놓은 물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지류 사업을 야당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4대강 사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예. 이런 야당을 향한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 야당만이 반대한 게 아니고요. 네. 당시 지리주천 사업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에서도 매우 비판적 입장이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예.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이 들어가면서 지리주천 사업에 또 15조 원까지 한꺼번에 네네. 확인도 안 된 사업을 한꺼번에 펼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조선일보도 비판을 했거든요. 음. 그리고 지리주천 사업이 동시에 했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4대강 방식을 똑같이 지리주천으로 하면 네. 지리주천도 똑같이 망가뜨리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예. 홍수나 가뭄이나 사실은 네. 지금은 이미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구조물로 인한 홍수 방어 등은 음. 사실 한계가 있다는 건 인정돼 왔습니다. 네. 홍수는 사실은 유역에서 홍수량을 분담하는 네. 그리고 구조물이 아니라 비구조물적인 홍수 방어 대책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였거든요. 예예. 사실 그런 추세에 맞게 대책을 세워왔다가 4대강 사업을 다시 뒤집힌 거죠. 음. 그러면 뭐 그런 주장은 4대강 사업을 어떻게 보면은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주장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런 매우 말씀이신데요. 빈약한 논리에 음. 의한 주장이라 판단이 되고요. 네. 시간이 또 있으면 좀 한마디만 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예예. 예. 자전거 사업, 자전거 도로가 잘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그런 주장도 근데 이제 있죠. 저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네. 자전거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약 음. 2천억 정도입니다. 2천억. 그러니까 4대강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대략 22조인데 네. 2천억이면 사실은 0.1%, 0.2%도 안 돼, 아하. 2%도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사실은 아주 일부분 때문에 음. 22조 들어간 사업이 성공했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도 예. 말 그대로 침수봉대에 하는 거죠. 하하. 참 이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도된 걸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도 별로 없고 사실 지금 이렇게 강이 망가지면서 강 예. 주변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비단강이라고 불리던 금강을 예, 즐기고 예. 했었는데 금강만 봐도 지금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부 구간에서는 접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은 도로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외곽으로 들어와서 레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음. 자전거 정책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첫 네. 번째 우리나라는 사실은
교통을 대체할 수단으로 자전거 정책이 필요한데 음. 레저용으로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라는 것이 문제고요. 왜냐하면 네. 향후 도심 교통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전거 정책은 반드시 또 해야 됩니다. 뭐 그렇죠.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환경적으로 뭐 여러 가지 예예예. 면에서 예. 예. 그리고 또 이게 그 자전거 도로뿐만 아니라 4대강 둔치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관리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행정기관에 배치된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될 영역이 너무 넓고요. 음. 이게 사실은 그 비만 오면 풀들이 쑥쑥쑥 자라고 네. 홍수 한번 지고 나면 큰 물 한번 지고 나면 퇴적토가 쌓이는데 음. 이거 일일이 관리하려면 그것도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게 4대강 사업이 뭐 볼을 다 만들어서 막아 놓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쵸. 관리하는 데 돈도 들어가고 그리고 예예. 하천변, 우리 강변에 또 어떤 공원을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기 예예예. 위해서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그렇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면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대도시 인근 지역 빼고는 네. 중소도시의 4대강 인근에서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방송 중에 영상을 띄워서 보고 있는데 드론으로 예예. 촬영한 영상인데 참 이 투명 카약 타고 다니시면서 이 강을 쭉 둘러보시는데 애로사항이나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냄새가 제일 힘들던가요? 냄새가 제일 힘들고요. 그리고 네. 강이 변한 모습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게 음. 결코 사실은 기분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자연 상태 또는 자연에 가까운 강이면 음. 여러 가지 생태적 감성 또는 자연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지금은 강은 강대로 단절돼 있고 또한 너무 많은 인공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네. 제대로 된 강을 느낄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이 음. 물들이 또 금강은 아니겠지만 낙동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민들이 먹는 식수로 사용되는 물이잖아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22조 원의 혈세가 들어가고 또 4대강을 이렇게 죽은 4대강을 살리려면 또 돈이 들어갈 텐데 예. 참 누굴 위해서 이렇게 정말 사업을 한 건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이 때문에 사실은 이 예. 책임을 묻는 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MB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청문회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 4대강 사업을 지금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예예. 4대강을 다시 예전처럼 맑은 강, 비단강이라 불렸던 금강을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네, 어 요즘은 이제 시골에서 생산하는 사과 하나에도 네, 생산자에게 이름이 박히지 않습니까? 음, 생산자 실명제라고 해서요. 그렇죠. 네, 그 이름이 말씀은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내가 책임지고 이 사과를 생산했으니 소비자께서는 안심하고 드셔라라고 네, 하는 책임을 강조한 겁니다. 맞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22조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음,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는 네, 과정이 저는 사실은 강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그렇게 잘못된 사업을 네, 뻔히 실패가 예견된 뻔히 아, 그 수질이 나빠질 것을 예견된 사업이 또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음, 책임을 묻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일단 보의 수문을 열어서 물을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음, 그래서 그 응급 육상 처방이죠, 그게. 예, 예, 육상 생태계와 수생태계를 보면 네, 육상 생태계는 훼손되기는 어렵지만 한 번 훼손되면 굉장히 큰 피해가 있고요. 네, 반면에 수생태계는 훼손도 빠르지만 반대로 회복도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음, 물만 네, 일단 흐르게 하면 수질과 생태계 복원도 굉장히 네,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시하호가 그런 사례거든요. 아, 이명박 대통령께서 4대강 사업에 우리나라의 기술을 강조하면서 네, 시하오가
회복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음. 정작 시어를 회복시켰던 가장 큰 이유는 네. 해수유 접종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닷물을 왔다 왕래시키니까 네. 자연스럽게 수질도 개선됐거든요. 즉 지금 현재 있는 보들의 수문을 열어서 물을 흐르게 하면 네. 응급 조치로 일단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이 될 수 있고요. 음.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 네. 보호 구조를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책임을 먼저 물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녹조가 이번 해 심한 건 폭염 때문이다. 예예. 폭염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 예. 이게 뭐 매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폭염 때문에 녹조가 심해진 걸 가지고 왜 그러냐 이런 주장도 예예. 있는데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녹조가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온도, 그러니까 날씨죠. 음흠. 온도하고 그다음에 유속, 그다음에 네. 외부에서 오염물질, 예. 그다음에 체류 속도 뭐 음. 등등 네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네네. 그 자연현상을 빼고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체류 속도거든요. 네. 물을 얼마큼 이제 담아두느냐 이 음. 속도 문제인데 네. 사실 가장 큰 차이는 같은 조건일 때 물의 속도가 느려지면 오염이 심해지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상식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걸 사실은 부정하면 음. 굉장히 상식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네. 결국 4대강 사업으로 16개 보호가 만들어졌고 그 16개의 보호는 유속을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조건입니다. 즉 음. 동일한 조건이면 이 보호 때문에 수질, 즉 녹조가 더 많이 낄 수 있는 조건들을 네. 만들어 주는 거죠. 음. 그 어떻게 보면은 폭염 때문에 그렇다는 건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런 주장으로 좀 보이는데요. 이 심연필 전 본부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천재가 계속되면 인재다라고요. 아. 즉 아. 매번 사실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네. 날씨 탓, 하늘 탓만 하는데요. 벌써 음. 이게 몇 년째입니까? 음음. 벌써 그렇죠. 이제 4대강 사업 이후에 3년, 4년, 올해가 이제 만 4년째인데 네. 4년 내내 하늘 탓만 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하늘 탓만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이제는. 음. 그렇네요. 이 폭염이 올해만 지속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엔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계속 이렇게 더운 날씨가 계속될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날씨 탓으로 돌리면서 녹조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넘어갈 수는 예.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참 저희가 이 금강에서 돌아본 그 사진, 영상을 저희가 방송 중에서 돌려보고 있는데 참 보면 볼수록 말이 안 나옵니다. 음. 저희 팟 상황이 네.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음. 저희가 냄새까지 방송을 통해서 맡게 해 드릴 수 있다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냄새를 맡게 하면 네. 아마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네. 냄새는 저희는 안 맡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그러면은 금강 이후에 어떤 일정으로 또 움직이게 되나요? 지금 오늘 금강 세정보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예. 오후에 또 이제 낙동강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낙동강으로요. 예예. 네. 낙동강은 지금 금강보다 뭐 우리 강 상태가 다 심각한데 네. 낙동강은 사실은 굉장히 물고기 자체가 씨를 말렸다, 그러니까 씨가 말랐다 할 정도로 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도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금강 상태가 이렇게 나쁜데 낙동강을 또 얼마나 나빠졌을지 참 가슴이 아픈데요. 사실 저희가 이 특별 기획 지금 많은 분들의 응원을 기다리고 있죠. 성원을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예. 참 이 탐사보도 캠페인 4대강 청문회를 열자라는 이름으로 예. 저희가 금강 뭐 낙동강에서 4대강 지역을 돌아보고 있는데 왜 우리 시민들, 우리 독자들, 시청자들의 응원이 필요한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사실은 4대강 문제는 네. 어떤 분들은 4대강이 이미 끝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지만 음. 불행히도 4대강 사업에 따른 부작용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냥 놔두면 우리 후손들, 미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될 문제거든요. 아하.
예. 현 세대에 발생한 문제를 현 세대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요. 네. 오마이뉴스 시민이 클럽과 환경운동연합 불광연대에서 하고 있는 네네. 것이 청문회를 위한 서명운동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 저는 사실은 김종술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네. 독립운동을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이요? 불행히도 사실은 예. 이러기 하기 위해서는 음. 그 현장 활동을 위한 비용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에 네. 따른 모금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참 지금 4대강 독립군이라는 수식어를 저희가 붙여드리고 있는데 예, 예.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니 저희가 참 응원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에서 폭염과 그리고 그 시궁창 썩은 냄새를 맡아가면서 강을 돌아보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 댐을 부수고 있고 그리고 자연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예, 예. 우리나라만 이렇게 사실 보라고 불리지만 댐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습니다. 세워놓고 예, 법적으로 보면 대형댐 기준으로 보면 16개 중에 15개가 대형댐으로 볼 수 있어요. 대형댐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서 계속해서 댐을 부수고 자연 환경을 회복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댐을 세워서 이렇게 강을 가둬놓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또 해외 취재도 갈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나의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음, 전 세계적인 추세는 네, 강이나 하천에 인공적인 구조물을 네, 일부러 더 이상 설치하지 않는 그 추세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게 홍수나 또는 생태 면에서 또 네, 경제적인 면에서 구조물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들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도 댐을 철거하는 지역도 있고 짓는 지역도 있지만 네, 왜 철거하는지 음, 그리고 댐을 어떤 이유 때문에 필요한지 네,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네. 그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기획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댐을 부수고 있다면 왜 부수는지, 그리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짓고 있다면 왜 짓고 있는지, 예, 그 상황이 우리나라 맞는지, 어떤 점이 예, 다른지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기후변화 대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 표면적인 아니 이유가 별의별 이유를 다 갖다 붙였어요. 좋은 예, 거를. 맞습니다. 네, 뭐, 근데 사실은 기후변화 대비한다고 하는 것이 네, 무조건 댐을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다른 방법이 맞는 있는데, 해법이 뭐냐를 네, 탐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연구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무조건 네, 보라고 불리는 댐만 지은 거죠. 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서명 운동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서명은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데 예, 예. 저희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페이지에 가면은 서명할 수 있죠? 예, 그렇게요. 예,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페이지와 네.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불구환경연대 예, 홈페이지에도 예. 그 청문회를 열자 서명 아하.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4대강 독립군에게 독립 자금을 대주는 그런 페이지, 그런 코너도 있는데 예, 거기에도 많은 성원과 응원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저희가 계속 이제 4대강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서명과 그리고 이렇게 성원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저희 팟짱에서도 이 캠페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 고생 많으실 텐데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다른 독립군 여러분들과 함께 몸 건강히 열심히 취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그 관심과 성원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